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로 많은 기업들이 유선 전화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선 전화의 사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업 업무 환경에서는 또 스마트폰이 대체하기 힘든 유선 전화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유선 전화 기반의 업무를 모바일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 전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요, 학교와 그리고 병원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선전화 기반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5G와 LTE와 같은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KT의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기업 5G 플랫폼 사업팀의 이종경 과장님, 그리고 KT 융합기술원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허희수 수석연구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이수입니다. 저는 KT 인프라 연구소에서 모바일 전화 부가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화 서비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용 모바일 전화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망 기반의 업무 전화로 기업이 고객과 편리하고 고품질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약 45분 동안 모바일 기반 기업 전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두 분의 발표가 진행이 되고 이후 10분 동안은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를 해주신 질문은요, KT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Q&A 세션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경품도 지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웨비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KT 허희수 수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인프라 DX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이수입니다. 오늘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 동향과 KT가 구축한 인프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에 현재 기업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화와 같은 보이스, 채팅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화상회의와 같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보시는 도표는 10년 동안 전화, 문자 이용 추이인데 초록색의 이동 전화는 지속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반해 주황색 유선 전화는 계속 감소해 현재 모바일에 10분의 1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색인 문자 메시지 감소되어 정체 중이고 제일 위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는 국내 사용 추이 데이터를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고객 수를 확인했는데요. 보라색 삼각형처럼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유선보다 모바일에서 보이스, 텍스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에서 월등히 많아짐에 따라 기업 고객 대상 모바일 서비스도 많은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각 사업자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핑해 보았습니다. 통신사는 강점인 기업용 전화를 기반으로 3개 통신사가 각각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1년 초 종 기반 이동통신망과 구내 교환기를 연동한 프리전 서비스가 먼저 나왔고 이후 14년 화상회의와 메신저, 기업 전화를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비즈 스카이프가 출시되었고 이후 KT 기업 전용 톡 출시, 금년에 기업 인터넷 전화와 시스코의 웹X를 결합하여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기업 전화가 출시되었습니다. PC, 모바일, 태블릿에서 지원끼리 채팅, 게시판,
문서 공유 등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 서비스는 많은데요. 주요 서비스 3곳만 소개하면 네이버웍스가 2016년 유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35만 고객사에서 이용 중이고, 토스랩의 잔디는 2017년 유료 버전으로 출시하여 현재 국내외 30만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출시한 카카오워크는 1년 만에 16만 기업 고객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의 절반을 글로벌 사업자 솔루션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 기반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KT를 포함한 3개 통신사 모두 유선 전화 번호 기반 기업 모바일 전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선 전화 번호로 전화가 오면 IP 센트릭스와 같은 기업 전화 후처리 장비에서 처리하고, 모바일 앱에서도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앱으로 통화할 때는 MVoIP 방식으로 하고, KT는 여기에 네이티브 다이얼러로 수신, 발신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유선전화 동시 착신, 타자통화 지원이나 4.3 지원 등 세부적인 기능은 차이가 있고요. 모두 모바일 메신저는 기본으로 제공하며, 화상회의도 글로벌 사업자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 녹화 지원은 공통이고, 전화 오디오 지원은 일부 서비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즉 메신저 기반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메신저 기반 기업 서비스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가지만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듯 대부분 기본적인 메신저, 팀보드, 게시판, 설문 투표,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일, 음성 채팅, 드라이브 기능에서 3개 서비스마다 다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회사 밖 업무 파트너와 기존 모바일 메신저와 연계하여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서비스하고 있어서 다국어 지원이나 통역 기능도 제공하는 곳이 있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 비서 기능이나 봇을 통해 채팅으로 사내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의 보안에 대한 니즈도 고려하여 종단 간 암호화, 물리적 보안 기능과 함께 3개 서비스 모두 국내외 보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화상회의 기반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인데요. 알스포트의 22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기업이 재택근무를 75% 도입하면서 화상회의 수요도 늘어 21년 전 세계 시장 규모도 6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1일 참여자 수로 보면 줌이 3억 5천만 명, MS팀즈가 7,500만 명, 웹X가 24만 명 매일 사용하여 전 세계 매일 4억 5천만 명이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솔루션 이용 비율이 55.4%이고, 여기에는 줌, 구글 밋, MS팀즈, 웹X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6%가 구루미, 세아컴즈, 리모트 미팅 등 국산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절반 이상 시장을 차지한 세계 글로벌 사업자의 솔루션을 비교하였는데요. 비즈니스 요금제 기준 동시 접속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마이크 제어, 가상 화면 등 다른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각 회사가 가진 다른 업무용 솔루션과 서비스로 인해 선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경우 많은 임직원이 한 번에 라이브 미팅을 하고 다른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상회의도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시장에 있는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기업 내 유선망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전용 단말 기반 기업 서비스를 사용하였으나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런 진화를 견인한 기술 요소를 CPND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리스트업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바일 기기는 멀티코어 CPU, GPU를 탑재하고 1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와 10기가 이상 램이 탑재된 고성능 기기여서 영상이나 화상 처리에 단말 제약이 없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인데요. 2019년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G가 상용화 되면서 모바일에서도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용으로 프라이빗 5G 같은 기업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안드로이드, iOS별로 앱스토어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업데이트가 편리해졌고 기존의 개별 앱에서 구현한 이벤트 수신을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지원받아 더 쉽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도 플루터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에 iOS,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공개입니다. 웹에서 카메라, 마이크를 사용하여 실시간 미디어 통신을 지원하는 웹RTC가 2021년 1월 권장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마이크에서 음성, 영상 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고 연결 설정, 신호 처리, 보안 통신 채널도 구성을 지원하여 화상통화 공유가 별도 플러그인 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 코덱인데요. H.264와 같은 영상 코덱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나 VP8과 같은 코덱이 구글에서 1억 달러로 관련 회사를 인수 무료로 공개하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인프라입니다. 이제 서버 가상화는 많은 조직에서 도입되어 5G 같은 이동통신에서도 코어망이 가상화되었고 넷플릭스, 줌 같은 서비스도 AWS와 같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 하드웨어 구축 없이 수요에 따르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자체 구축할 때보다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발전시킨 다양한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 진화에 맞추어 KT도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연간 KT 네트워크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크게 KT 막내 인프라와 고객사 구내 전진 배치된 온프레미스 인프라로 나눌 수 있고 KT 막내 인프라는 기업 유선 전화를 위한 IP 센트릭스, C타입, PBX와 같은 중앙 집중형 기업 전화 인프라,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한 통화, 유시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마지막으로 KT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HD 보이스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코어망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전화 환경과 기업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하였고 기업 고객의 기업 유선 전화 유형과 PC,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 신청만으로 즉시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기업은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이용하고 기업 정보 노출에 민감한 고객은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기업 내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특징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기업 유선 전화와 모바일 전화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 방식이 PBX, IP-센트릭스여도 KT 모바일 전화 앱에서 통화하거나 네이티브 다이얼로 업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 요구에 따라 구축형뿐만 아니라 서비스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 신청으로 KT 유무선 인프라를 통해서 바로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구축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앱 통화로 품질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IMS 기반으로 일반 이동 전화와 같은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외부 고객과 통화하면서 업무 처리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 이동 전화와 같은 HD 보이스 통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걸려온 개인 전화와 구분하도록 업무 전화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기업에서 직접 임직원 사용자를 웹포털로 관리할 수 있고 기업 IT와 연동하면 구성원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근무 시간과 같은 설정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두 가지만 정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이미 전용 하드웨어에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OS를 포함한 서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 OS 커널은 공유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실행 환경만 분리 가상화하는 컨테이너 기술로 진화하였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도크가 나오면서 확대되어 많은 조직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화에서 OS를 제외하고 실행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영역만 패키징되어 배포가 용이하고 기동 속도가 빠르며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커 및 컨테이너 서비스는 많은 조직에서 채택되어 22년 기준 33%에서 21년 42% 늘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어도비, 페이팔에서 도커를 이용하고 있고 KT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도 일부 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를 통해 분산 환경 속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9월부터 스마트폰 대상으로 본격 상용화된 이심입니다. 이심은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소형 가입자 식별 모듈로서 기존 핸드폰에 착탈식의 유심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심입니다. 2016년 GSMA에서 표준화되어 2018년 워치에 한해 서비스했고 2020년 알뜰폰 KTC에서 국내 스마트폰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하였고 금년 9월부터 이통 3사가 스마트폰 대상으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심의 역할은 기존 유심과 같으나 이심이 되면서 스마트폰에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KT가 B2C 고객 대상으로 듀얼 번호 서비스를 출시하여 한 달 만에 23만 명이 가입하여 고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현재 한 개의 스마트폰에 2개의 전화번호가 가능하여 개인용과 업무용 전화번호를 분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통사의 이심도 받을 수 있어서 기업 임직원의 이통사 제약도 없어져 기업 모바일 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개의 스마트폰에 동일 명의 사용 제한이 있으나 향후에 이것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기업용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도 반영되고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 동향 KT 인프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이수 수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설문이 띄워져 있을 텐데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케이크 쿠폰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기업 모바일 인프라 특징에 대해서 문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앞서 발표할 때 보면 모든 통신사가 유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기업용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서비스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문의를 주셨습니다. 허이수 수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임직원이 커뮤니케이션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자가 전화, 채팅, 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통사는 다른 솔루션 사업자와 달리 기업 전화와 이동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메신저나 영상회의 기반의 솔루션과 달리 기업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기업 전화에 더 강점이 있는데요. 세계 이통사가 기업 유선 전화번호로 모바일 앱에서 전화를 수신하고 걸 수 있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KT는 여기에 기업이 구내 교환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이너텔을 사용하든지 IP 센트릭스를 이용하든지 이와 연계해서 모바일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또 하나는 KT 핸드폰을 사용하는 기업 임직원이나 법인폰에서는 QoS가 보장되는 HD 보이스로 업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기업 모바일 인프라 특징에 근무 시간 자동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기업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걸면요, 6시 이후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허이수 수석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이 IP 센트릭스나 구내 교환기로 기업 전화를 이용할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안내 방송으로 근무 시간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이와 동일하게 안내하는 기능인데요. 차이점은 개인별로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안에 구축된 온프레미스 인프라가 기업 복무 시스템으로부터 개인 근무 시간과 휴무일을 받으면 각 개인별로 모바일 전화가 수신될 때 이를 발신자인 기업의 임직원이나 외부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그리고 개인별 유연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표자분들의 오늘 진행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허이수 수석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기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KT 인프라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장소 제약 없이 자율 배석제나 재택근무에도 임직원 간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모바일 기반 기업 전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이젠 필수입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관련 궁금한 사항은요, KT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